네. 자, 여기 이제 시황하고 그 다음에 네, 종목들 아침에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그 개별주 동향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는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뭐 테마주들 움직이는 걸 얘기해드리면 딱 좋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휴 동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화천인가요? 거기서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침에 이제 거의 다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황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드릴 건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등하고 있죠. 그죠? 이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또 털렸죠. 그런데 증시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셔야 되고, 또 매집을 이미 해놓으셨다면 거기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공개방송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이 원활하게 잘 나실 걸로 기대되니까요. 아무튼 지금부터 여기 종목들부터 쭉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일단 우리 정의원분들은 그 뭐예요? 그 우리 방에서 그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넉넉하게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휴에 안 터지고 아마 어제 전날 터지거나 그랬으면 오늘 아침에 다 점사한 것 같을 텐데 주말 그 연휴 때 터져가지고 이게 약간 좀 희석된 게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짝 누르죠.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도 되겠네요. 계획을 바꿔서 미국 증시 얘기 좀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돼지열병 얘기해드리죠.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주말이 아니라 이제 3일 동안 연휴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간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한글날이었죠. 쉬었는데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아주 무난하게 상승을 잘해줬어요. 나스닥이죠. 나스닥 지수가 9월 초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9월 말에 또 추석 연휴가 있었죠.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또 흔들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증시는 어때요?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늘 9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이 대통령 선거, 즉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폭락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무튼 증시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요. 9월 달에 처음에 맞았던 이 음봉 있죠? 여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를 지금 올라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느냐, 잘 아시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금요일날 3%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잘 끝났어요.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아무리 단기 투매 또는 조정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반등이 잘 안 나오는데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엔 그랬죠. 지금 공매도가 금지 기간이라서
지금은 공매도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미국 주식 장점이 이런 것들이죠. 예예 어서 오세요. 네,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 미국 주식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환율 얘기를 해드릴 건데 환율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아무튼 미국이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디 따라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V자 반등 나오면서 끝났고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죠? 네,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21선 깼던 것도 이제 회복을 다 시켜놓고 이제 끝났죠. 그죠?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마감이 잘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하락을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그쵸? 투매가 여기서부터 나왔죠? 근데 이거를 다 메꿨잖아요. V자로. 그죠? 다 메꿨으면 여기서 세력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옆으로 돌릴 것이냐? 이제 세력이 생각을 하겠죠. 세력이 고민을 하는 자리예요. 운전으로 따지면 직진이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삼거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력이 우리나라 세력이 뭘 보고서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미국 증시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그죠? 네. 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외환 시장 있죠. 환율 시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그죠?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세력이 그거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명심을 하시면 돼요. 뭐냐? 지수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요즘에 라디오 잘 안 들으실 텐데 그래도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40대 50대가 많으시니까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한 번씩 다 사용해 보셨죠, 그죠? 지금은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라디오 다 많이 써봤잖아요. 주파수를 잘 맞춰놨는데 자리를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파수가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파수를 튜너라고 하죠. 그걸 조금씩 돌려가지고 그죠? 약간씩 미세 조정해서 주파수를 다시 맞추시죠. 살짝, 그죠? 네. 여러분들 계좌를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내일 지수가 오를 것이야, 떨어질 것이야 이렇게 딱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미세 조정만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좌에 있는 종목을 싹 밀어내요. 무슨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냥 싹 밀어내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시듯이 살짝만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가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바로 폭등을 하면 상관없겠지만 솔직히 이럴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약간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하시면 되냐면 되게 쉬워요.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단기에서 스윙 요걸로 하시면 돼요. 중장기로 하시면은 좀 불편하고요. 단기에서 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종목으로요? 낙폭과대 종목보다는 눌림목 종목으로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낙폭과대 위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눌림목 종목 있죠? 즉 조정이 끝난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런지는 좀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 오후나. 왜냐면 요거는 요 얘기를 또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기억해 두세요. 네, 단기나 스윙이 적다는 거예요. 초단타 말고 초단타 2% 3%짜리 그런 수익같이 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조금 긴 거 있잖아요. 단기인데 왜 한 10%짜리 수익 5에서 10% 아니면 20% 정도? 네.
그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단기 하시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으로 가시거나 보유 기간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바로 폭등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돌리면서 가면 시장에서는 악재하고 호재가 있는데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요. 뭐 뒤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재가 좀 많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살짝만 누르고 돌리는데 이건 뭐겠어요? 악재가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둘 중 하나인데 확률상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뭘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단기나 스윙 좀 짧게 가져가는 거죠.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좀 된다는 얘기니까 덜 되느냐 많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재가 나왔을 때 개인들이 좀 반응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나 스윙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는 수익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손실 났다가 본전되거나 손실 났다가 본전되거나를 반복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쉽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요 얘기는 아무튼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있죠?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버텨줄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다시 보시죠. 지수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수가 그럼 급락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요. 낮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 나쁜 아저씨들, 그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아침에 먼저 해드릴게요. 원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를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시초가 대비 지금 누르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얘기할 게 없어서 시황부터 먼저 얘기해드리고 돼지열병 테마주들 쭉 얘기해드리려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3월 달에 나왔던 폭락이 자꾸 또 나올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주식 초보분들 그리고 주식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보이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이 자꾸 이렇게 3월 달에 나왔던 폭락이 또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죠?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많이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인류가 살아온 그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뭐 전쟁, 기근, 뭐 자연재해, 경제 붕괴, 오일 쇼크 등등등 외환위기 뭐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죠? 네. 그렇게 숱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급락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아니면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큰 폭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런 폭락은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주 나오면 10년에 한 번, 아니면 20년,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폭락이에요.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또 나온다고요? 입에서 욕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4월 달에 이 폭락 또 나온다 그랬던 사람들 많죠?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여태까지. 이런 3월 달에 나왔던 폭락이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폭락이 원래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올 확률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폭락이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어요. 뭐 이런 건 있어요. 폭락을 했는데 반등이 너무 적게 나와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간 적은 꽤 있어요.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졌겠죠?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개별 종목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에서 이런 급락이 나왔던 적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어요. 있으면 그 비관론자들한테 그런 차트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한번 하세요. 갖고 와보라고. 개별주 뭐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나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 거 말고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아마 못 가져올 겁니다. 왜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있어도 아마 아주 이례적이겠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숱한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았던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또 비관론자 얘기를 또 하죠. 왜요? 조정 안 오잖아요. 얼마 지난주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원가입 동기가 뭐냐고 이제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원가입 왜 했냐면 조정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 말씀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네. 조정 올까봐 좀 기다렸는데 조정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다고. 네, 잘 오셨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안 오더라잖아요. 자꾸 이런 폭락이 또 온다고 하는데 이런 폭락은 역사상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작은 개별주들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개별주니까. 특히 코스닥에서는 꽤 나올 수 있는데 종목에서도 사실 이런 거 많이 안 나오는데 뭐 종목에서 아무튼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수에서는 보통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한테 그만 속으시고 빨리 종목들 지금 준비해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비관론자들이 그래요. 올라갈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 그 회원가입 시키려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조장을 시켜요. 공포심.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어디에 돈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 지금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폭락 나올 거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 회원이건 아니건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네. 무조건 올라간다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되 팩트 있게 얘기를 하되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항상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근데 비관론자들이 대안 제시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뭐예요? 폭락 올 거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자. 바닥에서 우리 다시 사자. 그게 유일한 대안 아니에요? 그리고 폭락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우리 2% 3% 단타 칩시다. 손실은 5% 10%씩 내면서 수익은 2, 3%짜리 내고 그러잖아요. 맨날 분할 매수하고 맨날 물타기 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팔아먹고 어쩌다가 뭐 들고 가려고 맘먹으면 다 내려버리고 그쵸? 왜 그러겠어요? 거래 터진 거 위주로 공략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진짜 대안은 뭐냐면 팩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하시면 돼요. 공개방송 때는 제가 시황을 더 이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왜요? 속지 마시라고. 네, 정확하게 봅시다. 자, 지수가 폭락이 나올까요? 네, 폭락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뭐, 유동성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네. 만약에 진짜로 이제 코로나가 더 뭐 팬데믹이 더 심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 위축이 되거나 그러면 전 세계 국가가 아마 돈을 더 풀어버릴 겁니다. 망하면 안 되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돈을 더 많이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타고 다니던 차, 집 다 팔아가지고 주식 사셔야 돼요. 왜요? 그건 기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설령 이렇게 폭락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만에 하나 이렇게 폭락이 온다고 하면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놓으셔야 돼요. 왜요? 폭락 왔을 때는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요. 진짜 부자들은 주식을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사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사든가 이 자리에서. 비관론자들만 여기서 주식 사자고 외치는 거죠. 아무튼 설령 팬데믹이 또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더 풀겠죠. 유동성을. 그러면 주식시장은 더 폭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주식시장은 더 가겠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저기 가상화폐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못 가고 있지만 돈이 넘쳐나면 아주 넘쳐나면 네, 주식시장이 가다가 한계에 너무 많이 가서 한계에 다다르면 그런 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볼까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는 차트가 되게 쉬워요. 네.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 차트 거드릴게요. 이 방향이에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왜요? 개인들 보고 나가라고. 나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나가고 버티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한번 깨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보내려고. 그죠? 여기서 개인들 손절 많이 했어요.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본전 매도 많이 했고요. 다시 여기를 딱 치니까 어때요? 여기서 뭐 했어요? 9월 말에? 9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또 손절한 거죠. 네. 개인들 물량 받아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그죠?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요번에 3분기 그 실적을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나요? 나쁘게 나왔나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괜찮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버텨준다면, 그리고 현대차 요즘에 실적 잘 나오죠? 미국에서도 차를 잘 팔고 있고요. 그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LG도 괜찮고요. 그죠? LG화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LG전자도 괜찮고. 그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좋아졌어요. 차도 좋아졌고. 오히려 개인들의 소비가 그쪽에서 증가했으니까요. 그죠? 요즘에 뭐 모니터하고 이런 거 TV 같은 거 시키면 늦게 와요. 아세요? 시키잖아요. 늦게 와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TV나 아니면 모니터도 큰 걸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컴퓨터도 주문하면 요즘 늦게 와요. 주문량이 폭주해서. 컴퓨터 업계가 1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대잖아요. 마스크만 많이 팔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캠핑용품 있죠? 캠핑. 뭐 전기장판 이런 거. 그런 거 시키면요.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시키면은 안 온대요. 주문이 폭주해서. 캠핑용품, 난방용품 많이 파는 회사가 파세코 그런 것들이죠. 참고만 하세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식을 사야 될 게 넘쳐나요. 그런 것도 주문 폭주하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은 해운 회사들 막 주가 날라다니잖아요.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맨 앞에 맨날 그 다니시는 아유 저기 식당 망했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네. 경제가 안 좋아.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아니라니까요. 호황을 누리는 쪽이 있어요. 주식은 즉 돈은 거기서 버시면 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도망다니지 마시고. 항상 피해주가 있으면 수혜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언택트 수혜주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즘에 휴대폰도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많이 해도 그러니까 어때요? 뭐 삼성 거 중에 갤럭시 있죠? 갤럭시 S20 뭐 그게 이제 기본 모델인데 뭐 써요? 노트 쓰잖아요. 노트. 아니면 큰 거. 화면이 큰 거 쓴다고. 당연히 비싼 제품, 큰 제품을 팔아야 그 기업에서 이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 기업의 이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긍정적이겠죠? 그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긍정적이면,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근본적으로 하락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아까 보셨지만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나스닥 지수는요, 보세요. 3월 달에 그 폭락하고 나서, 팬데믹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냐고요? 거의 100%는 아니고 80% 정도? 70에서 80% 이상 급등한 거예요. 대충 얘기하는 거니까 뭐 따지지는 마세요. 여기가 저점이 6,600이고 고점이 12,000이니까 뭐 거의 한 80% 정도는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죠. 70에서 80% 정도. 그죠? 쉬지 않고 그것도 6개월 동안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과열됐잖아요. 그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기술주죠. 그러면 이제 이 기술주들이 주도주였다는 얘기예요.
말로 지금 마차로 따지면 맨 앞에 끌고 가는 그 뭐예요? 말 주도주죠. 그죠? 네.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는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지 않고 6개월을 달렸으니까.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펀드 아니면 이제 외국계 그쪽에서는요 기술주를 팔아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주를 팔아서 경기 민감주로 살아갑니다. 경기 민감주.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뭐 사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를 언제 사냐면 지수가 하락하거나 지수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할 때 경기 방어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은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 미국의 기술주 사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를 왜 살까요? 배당 많이 주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연말 배당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대주주 그게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배당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경기 방어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개인들은 국내 주식을 사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고 그리고 외국 쪽으로는 기술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외국인하고 미국 투자자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뭐하냐? 이쪽을 팔아가지고 경기 민감주로 삽니다. 아주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개인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유튜브나 어디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요, 밤 10시, 11시 넘어가면요, 그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테슬라 주식이나 나스닥 지수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거기다 내 인생 모든 걸 걸었으니까, 몰빵했으니까 다 그거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여기가 있어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청기전자죠. 그리고 화학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저는 2주 전부터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호석이나 이런 거 보세요. 날라다녀요. 이 무거운 종목이. 페노션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해운 아니에요? 급등해요. 포스코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현대제철 하루에 막 9% 10%씩 급등한다고요. 돈이 어디로 가요? 경기 민감주로 간다니까요. 근데 개인들은 기술주 그리고 아니면 경기 방어주 그쪽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쪽을 가고 있느냐? 지수가 급락할까봐,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가 망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관론자들 비판을 또 한 거예요. 왜 사람들, 투자자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절대로 개인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시황 설명 많이 하고 기법 강의를 많이 풀어드려도 못 가져가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한데 귀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활용도 못하고. 기법 강의 해드릴까요? 세력주 한 두세 개 추천해드릴까요? 지금? 해드릴까요? 해드리면 뭐해요? 맨날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뭐 이렇게 들고 가지도 못하시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너무 많아요. 초보분들이. 그래서 지수가 삼성전자나 지수가 요만큼 하락하면 난리가 나요. 막 울어요. 신견들 중에 그 주식 초보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여려서 그러신 거겠지만 우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지수가 살짝 하락하니까 울더라고요. 왜요? 너무 힘들대요. 나랑 주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네. 요만큼 빠지니까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주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면 돈 다 잃는다고. 응? 이거 하락한다고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주식이랑 안 맞아요. 응.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돈 벌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뭐 채권으로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도 다시 해드렸어요. 해라. 응? 그거 이겨내야 된다. 그거 못 이겨내면 어디 가서도 돈을 못 번다 그랬어요. 은행 가도 지금 수익이 떨어지죠? 네, 건물 사면 세금 많이 받고 나쁜 사람 되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죠? 뭐 건물 갖고 있으면은 진짜 무슨 다 나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편한 거예요. 특히 소액인 분들은 그 자본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등락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가 이제 힘드니까 경기 민감주로 돈이 가고 있고, 근데 개인들은 기술주를 사고 있고 들고 있고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겠어요? 부자들하고 세력을 미워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고 싶고 주식을 잘해서 세력이 되고 싶으시면 세력을 연구하세요. 욕하지 말고. 기관도 솔직히 기관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관도 욕만 하지 마시고 자꾸 연구를 하세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버리면 욕을 안 하거든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다고요. 물론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잘 아셔야 돼요. 알면 욕이 덜 나와요. 안 나오든가.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다, 세력이 되고 싶다, 그 사람들을 연구하세요. 욕하지 말고. 욕할 시간에 연구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죠. 경기 민감주들 여러분들 합치면 시가총액이 꽤 됩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화학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금호석유 아까 급등하죠. 우리 현대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금호석유 하면은 거기서 뭐 팔 것 같으세요? 금호석유 석유 파나? 뭐 석유도 팔겠죠.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파는 줄 아세요? 네. 석유에서 저기 화학회사니까 무슨 이제 고무도 많이 팔겠죠, 그죠? 고무를 파는데 금호석유가 그 자동차 타이어 고무도 많이 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 차 많이 팔려요, 안 팔려요? 차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이어도 많이 팔릴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타이어 쪽은 약간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라텍스 장갑 있죠? 라텍스 고무 저기 일회용 장갑 끼시는 거, 뭐 요리할 때나 뭐 그럴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위생적인.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게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천연 고무로 많이 만드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 뭐예요, 또 그것도 물량이 딸리니까 합성 고무를 또 많이 쓰나 봐요. 그게 금호석유 실적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경기 민감주 중에 코로나 수혜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해서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셨으면 돈을 벌었겠죠. 금호석유 저희 방에서 수익 낸 종목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의 기본 그 맥락이 뭐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저희 방에서 중장기로 이제 그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거 좀 홀딩하고 계세요. 금호석유를. 수익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죠? 50% 이상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돈 내지 마세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지수 얘기 더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내 종목을 가지고 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파생 쪽을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얘기를 한번 풀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시냐면,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하세요? 주식을 매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계좌에 넣어요. 주식을 매수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지수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주식을 초보들은 잘 모르는데 좀 하시다 보면 이제 파생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왜요? 파생을 뭐 매매 거래한다기보다 선물이 현물을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는 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바로 거래가 가능한 현물. 선물은 뭐냐면, 선물 뭐 옵션 이런 게 있는데, 선물 옵션은 뭐예요? 옵션은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고, 아파트로 따지면 프리미엄이죠. 선물은 뭐예요? 미리. 선물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벼가 보통 벼 수확을 10월달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5월달이나 5월달은 모내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장사꾼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농부 아저씨한테 10월달에 저기 수확하시면 나한테 얼마에 팔아요 하고 미리 계약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랬고 올해 이럴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 나한테 계약하시죠. 그게 선물입니다. 미리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이 현물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파생 쪽을 막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뭐 외국인이 콜을 샀냐, 푸스 샀냐, 외국인이 어디에 베팅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죠? 이걸 많이들 알려고 노력하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현물 주식도 옳게 못하는데 파생 쪽을 분석을 정확하게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예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현물도 모르는데 선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시려면 지금 파생시장을 공부하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 차라리 그 노력을 그냥 딴 데다 하시면요 대성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와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많으실 텐데 지금 파생시장을 연구하셔서 성공적으로 그걸 하시려면 지금 저기 그 고시원 들어가서 서울대 법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게 빨라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아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거든요. 서울대 법대에 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아예 모르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아느니.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설명하는 사람 얘기 듣지도 마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파생보다 시장이 더 큰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환율이에요. 환율 시장이 파생 시장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주식 초보분들은 그냥 환율 시장을 보시면 돼요. 왜요? 파생은 잘 모르시잖아요. 콜옵션이 뭔지 아세요? 뭐 콘텐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바스켓에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시겠죠. 뭐 백워데이션 이런 거 생소하시죠? 머리 아프다니까요. 근데 환율은요 잘하시잖아요. 왜요? 해외여행을 거의 뭐 다니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죠? 아니면 뭐 자녀분들 이제 해외 유학 갔거나 뭐 그러시면 이제 송금도 하셔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부는 이제 뭐 해외에서 도박을 좀 하신 분들도 환전해야 되니까, 그죠? 좀 아실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뭐 농담삼아 이제 해외 도박도 얘기했는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랑은 좀 그렇게 뭐 거리감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환율을 알면 대충 지수 흐름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위주로 많이 아시죠?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 환율이 자 지수 자 여기 요즘에 환율이 변화가 많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지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 중에 누가 머리냐면 환율이 머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네, 환율 시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죠? 그러면 지수는 급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최근에 코로나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폭락했어요. 그래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하락하면 지수는 오르겠죠. 그쵸? 간단하죠? 네. 이거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겠죠. 그쵸? 쉽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 뭐 올라간다 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지, 꾸준하게 횡보할지, 꾸준하게 떨어질지 이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좋으면 주식을 하고, 그죠? 뭐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주식을 안 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해되세요? 지수는 파생시장, 환율시장, 그 다음에 경제정책,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 그죠? 그리고 뭐 그 나라의 무슨 경제, 문화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수는 영향받는 게 많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영향받는 게 적겠죠. 왜냐면 이게 상위니까. 먹이 사슬로 따지면 이게 상위에 있는 거 원달러 환율이. 이거 영향받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요?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한동안 계속 갑니다. 그게 뭐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 2년, 뭐 5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한동안 계속 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내 보유 종목을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이걸 보라고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그 원달러 환율을 보자고요.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얘기했었거든요. 8월달 맞을걸요? 8월달에 그런 얘기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하면요 차트가 그렇게 잘 맞아요. 근데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 그때 터졌을 때 전 세계 우리나라 이제 대구 경북 말고요 거기 여기 없고 전 세계 팬데믹이 터졌을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 여기죠. 여기를 6월달에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이게 8월달에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지선이었던 거예요. 여기를 하락하기 시작하길래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환율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크다. 환율이 하락하면 지수는 거꾸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앞으로 계속 환율은 이렇게 떨어지면 약세가 아니고 강세라고 그래요. 원화 강세. 원화 강세라고 해요 이거를. 그리고 주가는 거꾸로 가니까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한다는 얘기에 속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 되겠다 그랬어요. 무방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왜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지지선이죠 이게. 지지선을 깨고 요러다가 쫙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등 살짝 나가다가 또 떨어져요. 지금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코스피 지수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라. 무슨 얘기냐? 지수가 선행되는 게 아니고 환율이 선행하는 거거든요. 환율을 알면 지수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급락할 가능성이 8월달부터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비관론자들은 뉴스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은 지금 팔아야 된다. 경제가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건 사기다. 반드시 폭락 나올 거다. 그 소리 많이 했죠 비관론자들이. 다 틀렸잖아요. 왜요? 뉴스만 보니까 차트만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환율을 보면 답 나왔잖아요. 지수 하락.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네.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였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일단 중간 점검 한번 하고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게 설명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세요. 마음 편하게. 네? 아까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뭐 세력주를 추천을 하고 그죠? 네.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기법 강의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환율을 보면 이러고 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환율이 요즘에 위안화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중국 위안화. 이거 원달러 환율이니까 달러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위안화도 영향을 좀 받아요. 중국 위안화. 위안화가 어떤 줄 아세요? 내리 꽂고 있잖아요 지금. 추석 연휴 다 세고 와서 10월 9일날 10월 9일이 뭐예요? 우리는 한글날이라서 쉬었지만 여기 안 쉬었거든요. 위안화 폭락한 거 보이세요? 난리 났어요. 폭락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안화 강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중국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짧게만 얘기할게요. 미중 무역 갈등 이게 뭐 주식시장이 악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분들 말 중에 팩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도 있고. 왜냐면 팩트가 한 개겠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양쪽 다 보여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미중무역 갈등 고조. 그래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갈등이 고조에 달했을 때, 정말 심각할 때 중국 위안화 환율이 어땠느냐? 폭등했습니다. 2018년 6월 달이죠. 얼마 전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주식 운이 없는 것 같다고. 왜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고 참다가 그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시작하자마자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대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필이면 그때부터 미중무역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는 고생만 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익들 많이 내셔야죠. 근데 아무튼 이때부터 전세계 증시 폭락하면서 위안화는 급등했어요. 왜요? 위안화 급등을 왜 했을까요?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관세를 또 얻어맞으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자기네 환율을 조작을 한 거죠. 자기네 화폐를 이제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할 때 유리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수익성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안화 환율을 그때마다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게 있죠. 뭐예요? 관세 부과했잖아요. 그때마다 위안화를 올려서 중국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하락을 하죠. 왜요? 휴전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우리 화해하자. 뭐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엔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작년 5월 달에 그 판을 엎었죠. 엎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승질이 나서 관세를 더 때려버렸죠. 그래서 증시가 위안화가 또 폭등합니다. 그랬다고요. 그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 힘드니까 위안화가 또 올라왔죠. 이게 뭐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에 달했을 때, 그리고 정확히 팬데믹 때문에 좀 힘들었을 때, 그때 위안화가 급등을 했죠. 근데 지금은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 외환시장에는 세력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개별주 세력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보력이 없겠어요? 다 알고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뭐예요? 맨날 미중 무역 갈등 고조라고 그러죠? 미중 갈등 고조. 그런데 환율을 보면 고조가 아니고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진 않았겠지만 딱 환율만 보고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그냥 내리 꽂아놨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라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저는 지금 뭐 대단한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 HTS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간단한 거 몇 개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런 걸 설명을 사람들이 안 줘서 그렇지. 환율 시장이 파생 시장을 움직이고, 파생 시장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고,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움직이겠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게 코스닥에 영향을 주죠. 코스닥에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면 개별주로 움직이겠죠. 개별주 중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가 있겠죠. 개별주들을 보면 그 중에 소형주를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꼬리에 있는 거죠.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고 내가 지금 겁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시장 위치를 딱 판단한 다음에 단타를 치더라도 열심히 치세요. 스윙 좋아요. 중장기 자금 여력이 있고 난 대한민국을 믿는다 하세요. 그냥 중장기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시면 괜찮아요. 나는 지금 돈을 좀 빨리 돌려야 된다. 그러면 중장기 하지 마시고 단기나 스윙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뭘 하시든 간에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왜 겁을 내세요? 비관론자들이 제가 늘 비판하지만 저도 한때 비관론자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비관론자 왜 비판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길을 가봤거든요.
갔다 왔어요. 초단기 매매 저도 많이 해봤어. 갔다 왔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다 알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방송합니다. 다른 사람 방송을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알거든요. 오랫동안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겁내지 마세요.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네. 거의 한 50분 얘기했네요. 걱정할 게 있나요? 환율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 반드시 반등 나옵니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즘에 뭐예요? 미국 대선에 또 관심이 많으시죠? 누가 되느냐,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 재밌는 거 봤어요. 어제 어느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백악관에서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더군요. 근데 그거를 다 일제히 비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진보 언론이건 뭐 보수 언론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딱 벗고 바이든 그 후보 있죠, 민주당 후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영어 이렇게 영어 실력이 이렇게 출중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바이든이라고 했거든요. 졸린 바이든, 조롱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졸린 건 빼고 그냥 바이든만 써놨더라고요. 바이든 조롱하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어제 웃었어요. 아, 역시 바이든 편이구나. 이 언론사도 바이든 민주당 편이구나. 미국 민주당이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왜 먼저 해드렸냐면,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10중 8구 틀릴 겁니다. 네. 미국 쪽에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왕이면 현지인들한테 분위기가 어떠냐고.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 명한테 물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죠? 네. 미국 사람 현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해주는 거 하나도 안 봤어. 자, 근데 자 보세요. 만에 하나 뭐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위안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가 솟구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중국을 아주 그냥 밟아놓을 것 같거든요.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중국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가만둘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거시경제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저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대선 결과도 봐야 되고. 근데 아무튼 위안화가 쉽게 머리를 들고 올라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오랫동안 갑니다. 중국 증시도 나쁘진 않아요. 중국도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중국도 괜찮아요.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목 예로 넘어가 볼까요? 간단해요. 오전 이제 한 50분 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만큼 하락했다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간단해요. 매집하시고, 매집은 뭐예요? 매수죠.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매도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랑 똑같잖아요. 뭐 아파트, 땅, 부동산이랑 똑같죠. 매수부터 하셔야죠. 그게 뭐 갭 투자건, 네, 뭐 영끌이건, 그죠? 네. 아니면 뭐 현금이건, 뭐건 간에 대출을 끼고 샀건 뭐 했건 간에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매도를 하셔야죠. 그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합시다. 매수 언제 하세요? 매수 언제 하시냐고요. 이 정도면 됐다. 앞으로 올라가겠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뭐 바닥이지 않겠는가. 사시죠? 근데 주식은요. 안 그래요. 주식은 막 하락하죠? 그럼 도망가요. 아파트 값이 평상시에 2억 하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기준으로 3억 정도 하는 게 2억이 됐어요. 그럼 30% 세일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바로 사시죠?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뭐 은행이라도 가서 땡겨 오시잖아요. 근데 주식이 3,000원짜리가 2,000원 됐어요. 어떻게 하세요?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게 다 끝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통령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사람을 다 원망하면서 손절하시고 나가버리시잖아요. 3억짜리 집을 사셨는데 2억 됐다고 손절하세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주식을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백화점에서 300만원짜리 그 명품 그 물건이 있었는데 순간 200만원에 팔아요. 사세요 안 사세요? 사시잖아요. 주식은요 다 끝났어. 그러시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계속 저거는 이제 앞으로 150만원 될 거야. 나 안 사. 그러시지 않나요? 희한하다니까요. 왜 주식시장에서만 세일을 하면 다 도망가고 울고불고 나는 끝났어. 나는 주식이랑 안 맞아.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왜 다 도망가시냐고요. 이상하죠? 집도 안 그러시고 명품에서도 안 그러시고 그죠? 안 그러는데 희한해요. 이 얘기를 지금 2번, 3번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럴까요? 원인을 아셔야 되죠. 원인은 누구예요? 언론이랑 비관론자들이에요. 뭐 그 뒤에는 세력이 있겠지만 언론이야 뭐 세력한테 뭐 돈을 받든 뭘 하든 간에 그죠? 네. 뭐 뭐라도 받으니까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죠? 그런데 비관론자들은 받는 것도 없어요. 응? 받는 것도 없는데 그래요.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불안한 생각 그런 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돈 안 벌리게 하는 거죠. 아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냐면 이렇게 눌러줄 때 제발 매집 좀 하세요. 제발 머리 뜯지 마시고 수익이 안 나서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제발 매집 좀 하세요. 언제요? 비관론자들은 항상 여기서 매집한대요. 다 뻥이에요. 저도 비관론자 생활을 해봤다 그랬죠? 여기서만 매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희도 이런 날 추천 나가요. 이런 날 종목 추천 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전문가 방송하면서 우리 여기서만 주식 산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요 주식을 여기서도 사고요, 여기서도 사고, 물론 여기서 사죠. 여기서 사고요, 우리는 계속 사요. 그리고 주식을 계속 팔아요. 어디에서요? 여기서도 팔고요, 여기서도 팔고요, 여기서도 팔고요, 여기서도 팔아요.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급락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지만 그 급락한 이유 때문에 급등하는 게 또 있습니다. 팔아요. 또 팔고요. 항상 매수하고 우린 매도해요. 근데 그 양이 바뀌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당연히 매도하는 게 훨씬 많아지죠. 근데 이렇게 누르면요 매수는 꾸준히 해요. 하루에 한 종목 아니면 이틀에 한 종목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폭락 올 때 있죠. 우린 매수했어요. 여기서도 매수했고요, 여기서도 했어요. 여기서도 했고 손절 안 했고요, 물타기 안 했어요. 근데 회원들 수익 많이 났어요. 여기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그랬을까요? 해요. 왜요? 그래야지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많이 나니까요. 저희 방에는 3년, 5년, 10년씩 되신 장기회원들이 한 50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명 이상이세요. 그분들만. 그분들은 지수 이렇게 하락하죠? 웃어요. 웃는다고요. 왜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니까. 근데 초보들은 지수가 하락하면 울어요. 왜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고수들은 웃어요. 왜요? 급락 다음에 급등 나오거든요. 항상 그랬잖아요.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매수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때 지금이라도 매집하세요. 뭐 여기 9월달에 매집했는데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잘하셨어요. 왜요? 지수가 이렇게 누를 때 원래 수익 잘 안 나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데 맨날 저점에서 매수하고 뭐 이럴 때마다 맨날 수익 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도 전문가 10년 넘게 했거든요. 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있으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편히 쉬게. 365일 매일 수익 난다고요? 연락처 좀 주세요. 나도 은퇴하고 좀 쉬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365일 수익 나는 게 있죠. 누구요?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이자. 얘는 안 쉬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빼주던가요? 없잖아요. 그죠? 365일 매일 수익 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자. 사채 하시면 돼요. 사채. 근데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그런 거. 단지 수익을 많이 낼 때가 있고 적게 낼 때가 있는 거지 꾸준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방할 때도 저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여러분들 심리 불안하지 않게 자꾸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식당으로 따지면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처음에 식사하실 때 뭐 드려요? 에피타이저 드리잖아요.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 주셔야 돼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고급 식당 가면 그 주방장이 나와서 설명해 드리죠. 이 요리는 몸에 이러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고 손님한테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리를 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 다 해드리잖아요. 그게 전문가예요. 종목 추천해놓고 왜 추천했는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답한 다음에 식사를 다 하셨어요. 손님이 다 하셨으면 나와서 주방장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후식으로는 이거 드시고 요거 드시고 요거 드시고. 네. 저희도 그래요. 다 팔고 나면 얘기를 또 해드려요. 자, 다 팔았으니까 자, 이쪽으로 이사 가셔야죠. 이거 선발주였는데 후발주로 이가심으로 자,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저트. 그쵸? 네. 쭉 얘기하고. 네. 자,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점심 먹어야죠. 그죠? 네. 점심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비게이션, 어쩔 때는 호텔 주방장이죠. 그게 전문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사세요, 파세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오늘은 에피타이저. 공개방송 이틀 동안 하거든요. 오늘은 지금 오전에 뭐 하냐면 에피타이저예요. 본 메뉴는 이따 오후쯤에 나오겠죠. 그죠? 오후 방송할 때. 네. 뭐예요? 매집하시라고요. 제발 좀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아까 위안화 환율 왜 보여드렸겠어요? 시간이 있었으면 미국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유가도 좀 보여드렸을 텐데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수는 흔들리지 마세요. 매집하세요. 매집하시라. 다만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죠? 하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수 반등 나왔는데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종목이 상했나 안 상했나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왜요? 재료가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소멸됐거나 아니면 또 강해졌거나 더 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확인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저희 방은 9월 달에도요 매집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왜요? 수익 내려고. 실제로 6월 달하고 7월 달에 비관론자들이 폭락 온다고 6월 달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폭락했던 거를 또 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제 아는 지인들도 저한테 등에 칼 꽂은 사람도 있어요. 칼 꽂았다는 표현까지는 그런가요? 네. 지인의 지인인데 저한테 뭘 물어보길래 대답을 좀 해줬어요. 주식을 이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종목 추천이라 그런 거 안 하니까. 저는 개인들한테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시황 같은 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주변에서 부탁을 하길래. 근데 조정 온다고 이제 이런 얘기에 이제 속았나 봐요. 와, 제 전화를 수신 차단을 걸어놨더라고요. 안 이상하세요? 수신 차단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저는 도와주기만 했는데
수익 차단 왜 그러냐고 이제 돌아서 주변 지인의 소리를 알았으니까 물어봤더니 어차피 조정 올 거니까 저 사람이랑 되게 연락할 일이 없어서 스팸 걸어라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얼마나 비관론자들한테 속았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제가 돈 받고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종목 추천 그런 거 안 했어요. 저 원래 안 해요 그런 거. 지금도 안 하잖아요 종목 추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이제 무방 때마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안타까우니까요. 근데 이때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목 추천을 더 열심히 해요. 방송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9월달에 여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방송 매일 했죠. 안 그랬나요? 여기도 그랬을걸요? 방송을 거의 매일 했어요. 지금 매일 해요. 저녁 방송 매일 하잖아요. 왜요? 우리 문자만 회원들도 있지만 들으시라고. 그리고 무방 회원분들도 겁내지 말고 매집하라고 자꾸 방송하잖아요. 자, 요즘에 그 방송할 때 저희 방에서 수익 난 거 자랑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매집하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힘내시라고. 잘 될 거라고. 왜요? 여기서 매집을 해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웃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매집을 해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웃을 수 있고요. 똑같지 않겠어요? 여기서 매집을 했어야 지수 올라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지수는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어차피 대규모 유동성을 이제 풀기 때문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다.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늦게 가고 차이지 어차피 가는 거다. 겁내지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지금도 바뀌지 않잖아요. 왜요? 주식 역사 100년 동안 항상 그랬거든요. 뭐 100년도 더 됐지만. 돌멩이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안 바뀌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 올라갈 거다. 제가 맞았잖아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늘 그랬어요. 비관론자들 여러분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한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폭 나올 거다.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 인간들은 죄송해요. 욕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 인간들은 환율도 안 보나 봐 진짜. 아까 환율 내가 왜 보여드렸겠어요. 무방에서 환율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원들 전용이지. 환율을 왜 보여드렸겠어요. 제가 맨날 테마주 얘기하니까 테마주만 하는 사람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환율도 안 보나 봐 진짜. 환율을 보면 지수 급락 나올 거란 얘기 못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환율이 이미 8월달에 꺾였네? 꺾였잖아요. 실은 6월달부터 꺾였어요. 아까 설명하기 편하려고 이제 8월달부터 한 거지. 이거 보면 안다고요.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지 사는지. 왜요?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 환전할 거 아니에요. 환전을 한 다음에 뭐 LG화학을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뭘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하세요? 내 종목에 외국인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맨날 그거 보시죠? 그거 보시면 뭐부터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환전했나 안 했나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보면 아 외국인 안 나가네 들어오네 그럼 주식해야지 답 나오죠. 근데 비관론자들은 6월달에 폭락 온다고 난리를 지긴 거예요. 근데 환율 다시 볼게요. 원달러 환율 다시 보세요. 6월달에 폭락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6월달이잖아요. 근데 뭐? 조정이 온다고요? 진짜 6월달에 이미 폭락했잖아요. 이게 뭔데요? 외국인이 환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원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달러 원화 팔고 달러 사서 나가는 거고 들어올 때는 달러 팔아서 원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주식을 사니까. 이거 보면 뭐예요? 외국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조정이 온다고요? 언제까지 속으실래요 진짜? 언제까지? 이거 보면 답 나오는데 지금도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물론 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출렁출렁이면서 떨어져요. 옆으로 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렇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출렁출렁일 때 제발 매집 좀 하세요. 불안한 마음을 버리시고 주식은 둘 중 하나예요.
사자마자 수익을 주든지 아니면 사자마자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개별주 좋아하시죠? 개별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차트를 되게 쉽게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차트 공부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진짜 잠 안 자고 몇 년 동안 차트 공부했어요 진짜. 오죽하면 여기 보조지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 21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의 선이 하나 넣어놨어요. 네, 전문가 중에 이렇게 차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기 주식 방송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뭐 많이 좀 이렇게 집어넣는데 저는 심플하잖아요. 저도 차트 공부 진짜 몇 년 동안 잠 안 자고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개별주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 있죠? 개별주는 둘 중 하나예요. 이제 종목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둘 중 하나라니까요. 사자마자 수익을 줘요. 그리고 살짝 눌렀다 다시 가요. 많이 가는 종목. 뭐 3%, 5% 이런 거 말고요. 최소한 50% 이상 수익 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원하시죠? 50% 이상. 1000만원 넣어놨는데 1500 되는 거. 한 500만원 넣어놨는데 한 750. 그죠? 그러니까 500 넣어놨는데 한 2, 300만원 이상씩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종목들은 되게 한번 꺾고 갑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눌림목이에요.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라니까요. 뭐예요? 요거 아니면 잠깐만요. 요거 아니면 사자마자 손실나는 거죠. 뭐 지수가 급락했든지 아니면 좀 비싸게 사셨든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와요. 그리고 한번 또 꺾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눌림목이죠. 이 눌림목이 안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전에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자마자 수익 냈다가 수익 나다가 본전 오고 다시 가든지 손실 났다가 본전 오고 다시 가든지. 이게 뭐예요? 기분 차이죠. 돈을 줬다가 뺏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돈을 뺏었다가 다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분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초보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처음에 회원가입 하시면. 저희 방엔 회원관리 그냥 대충 안 합니다. 회원으로 처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물어봅니다. 투자 성향을. 그분한테 맞게 비중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뭐 비중을 뭐 몇 퍼센트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 투자 금액, 투자 성향, 뭐 좋아하시는지 다 여쭤봐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개인 1대1 컨설팅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방송에서.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왜요?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천편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드려요. 회원들마다 보유 종목 수가 다 틀려요. 같은 종목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다 틀려요. 네. 성향도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그분한테 맞게 해드려요. 단기 좋아하면 단기에 맞게, 스윙 좋아하면 스윙에 맞게, 중장기 좋아한다 그거에 맞게, 대형 좋아한다 대형주에 맞게, 개별주 테마 좋아하신다 뭐 그쪽에 맞게 해드리죠. 직장인이다 사업하신다 가정주부다 그거에 맞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회비가 비싼 거예요. 다른 분들이랑 비싸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무튼 이 눌림목이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눌림목을 되게 좋아하시면서 물어봐요. 뭐 좋아하세요? 아, 눌림목 좋아한대요. 왜냐면 매매 기법은 3개밖에 없어요.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많은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추격 매수예요. 가는 말이 올라타라. 말은 멋지죠. 네. 올라타 보세요. 말이 가만히 있나? 네. 달린 말이 올라타라고요? 가끔 그럴 필요가 있긴 있는데 한번 올라타 보세요. 말이 가만히 있나? 말에서 떨어지시면 크게 다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추격 매수예요. 두 번째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세 번째 뭘까요? 낙폭에 따른 낙폭과대 종목 노린 거죠.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비관론자들이 주로 쓰는 게 추격 매수하고 낙폭과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선호하시는 게 눌림목이에요. 그런데 눌림목이 나오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세요. 누르니까.
초보분들 일주일만 눌러도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수익 안 난다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큰 돈 못 벌어요. 왜요? 눌림목에 나온 종목이 많이 가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눌림목에 나오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렸냐면 지수가 눌렀잖아요. 누르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앞에 눌림목이 있는 거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미리 해놓은 거는 세력이 이미 매집되어 있는 거 바로 갈 수 있고요.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가 매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빨리 사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세력이 매집은 안 해놨는데 투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약간 투매가 이렇게 세게 나오고 나면 시장이 약간 바뀌거든요. 약간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매집을 다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브루셀라, 그리고 예를 들면 브루셀라하고 오늘 아프리카 대유절명 저런 것들이죠. 매집을 다시 하는 게 있어요. 저거 다시 하고 세력이 올릴 겁니다. 오늘 바로 안 갔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이 딴 데로 이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네. 여긴 뒤에 요 얘기는 오해해 드릴게요. 테머즈 5종 얘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집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보름 한 달 그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매집을 하시라고요. 매집을 제발 좀 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기다리는 조정 없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조정이 정말 시작된 거면요 거래가 없겠죠. 거래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래가 되게 많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폭락할 때 거래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거래 없으니까 조정 시작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왜냐? 크게 보세요. 거래 많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실 때 특히 초보분들은 한 2, 3개월밖에 안 보시죠. 요즘에는 개인들이 차트를 되게 못 봐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잠깐만요. 우리 보조목 하나 급등하는데 잠깐만요.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이제 매집해 놓은 게 있는데 시원하게 급등하고 있네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잠깐만요. 여기 정의원분들은 뭐 잘 안 하시지만 혹시라도 이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채팅창에다가 우리 방 보조목들 쓰시면 안 돼요. 원래 안 하시지만.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해놨는데 매집을 자꾸 이제 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매집을 하셔야 돼요. 매집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울어요. 왜요? 상승장에 소외당하니까. 지금 거래량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많이 끊겼었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거래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보여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차트 하나 따로 갖고 올게요. 자, 코스닥을 봐야지. 이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우리 회원분들 많이 들어오셨네. 네, 어서오세요. 거래량 보이세요? 자, 2000 언제예요?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폭락 이만큼 했거든요. 그때 거래 이만큼이었어요. 지금은요 이만큼이에요. 이게 적다고요? 이게 적다고요? 이게? 이 유동성 안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시냐고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보시면 첫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가슴이 콩강콩강 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이구나.
지금이구나. 가슴이 뛰셔야 되는 거예요. 지수 좀 눌렀다고 머리를 뜯으실 때가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을 보셔야죠. 돈은 돈이 올리는 거예요. 맞죠? 돈은 돈이 올리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유식한 말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얘기를 아무리 해도 초보분들은 감을 못 잡아요. 유동성이 뭔데요? 유동성이 뭐예요? 자꾸 이게 유동성이 이게 말할 때 좀 죄송한 게,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이랑 똑같아가지고 좀 항상 좀 그런데, 네, 이제 담임 선생님 성함이 이제 유자 동자 성자셨어요. 네, 아무튼 그 유동성 얘기하다 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네. 이 유동성이 이게, 네, 얘기를 해도 자꾸 여러분들 감을 못 잡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공기예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공기 때문에 살잖아요. 주식시장은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유동성. 힘내세요. 돈은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돈 푸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이번에 왕창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재산에 성공하면 더 많이 풀을걸요? 그리고 돈을 많이 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돈을 회수하지 않고 내비둬요. 왜요? 경제가 잘 돌아가라고. 나중에 주식이랑 똑같아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누가 들어와요? 초보 개미들 많이 들어오죠?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유동성 형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저도 주식하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거래가 많았던 적은 없어요. 이 당시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코스피예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하루에 6조만 넘어가도요, 시장이 활발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코스닥은요 1조에서 한 2조? 정말 많아야 3조? 거래대금으로요. 그랬거든요. 3조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은요,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코로나 이후로 돈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현재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네. 부동산 때려잡았죠. 물론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만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정치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이제 20대, 30대들이 뭘 많이 했냐면 비트코인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아시죠? 그것도 2년 전에 우리나라 정권에서 때려잡았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거기도 안 좋아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 몰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느냐? 원래 주식은 40대, 50대가 많이 합니다. 맞죠? 그쵸? 40대, 50대가 많이 해요. 저희 회원들도 50대 회원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40대, 60대, 70대 이렇게 계시거든요. 20대, 30대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저희 방 그래요. 방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점잖으면서 재밌어요. 인생을 이제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20대하고 30대, 그 다음에 60대, 70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신용을 많이 쓰는, 대출을 많이 써서 들어오는 경우가, 나이대가 어디냐면 20대. 20대하고 30대가 이제 신용을 많이 써요. 그리고 60대, 70대는 다른 걸 많이 쓰세요. 신용도 많이 쓰긴 쓰시는데,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정의원들도 잘 들으세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자 무서운 거를 몰라요. 여기 40대, 50대, 60대 분들 맞죠, 그죠? 20대 때는 이자 무서운 걸 몰라. 아니, 그까짓 거 뭐 갚으면 되지, 뭘 이래요, 그죠? 그래서 고리의 이자를 자주 쓰죠. 뭐요? 주식, 증권회사 신용이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20대에는 담보 잡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대들은 이자가 높은 거 씁니다. 그쵸? 30대는 그나마 좀 덜하고요. 직장이 있으니까. 신용을 많이 써요. 60대, 70대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투자 자금이 많지 않아서 신용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뭘 갖고 하시겠어요? 집이라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걸로 담보대출 받으시겠죠. 이자가 좀 낮은 거 쓰세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분들은 이자 무서운 것도 아시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20대, 30대 빚내서 주식을 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일까요? 바이오입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큰 거, 부풀을 때는 부푸른 거 있죠? 네. 그쪽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요? 20대, 30대, 신용, 몰빵, 초보들.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바이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이오가 끝났을까요? 끝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지금 바이오 쪽에 이슈가 생기고 있죠. 이 얘기를 하면은 좀 핵심 포인트라서 그렇고, 하여튼 바이오가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여태까지 뭐가 많이 갔죠? 코로나 쪽이죠.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간 것도 덜어 있겠지만 큰 물살이죠. 그러니까 조류, 해류가 바뀌듯이 그것도 바뀌잖아요. 바람도 이제 동풍 불다가 서풍 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바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이건 우리 정연들용이라서 이거 다음에 얘기하죠.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많이 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특히 20대, 30대 초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절대로 수익 안 주거든요. 아셨죠? 절대로 수익을 쉽게 안 줍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물리는 것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안 물려야 돼요. 물리면 끝이거든요. 물리지 마세요. 네. 진짜 물리시면 안 돼요. 주식을 마음 편안하게 하시되 또 이 얘기 듣고 또 가서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조정이 안 오는데 약세장이랑 침체장 이런 게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약세다, 침체 이런 걸 얘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주주 그 조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말쯤에 팔 거다. 그래서 개별주 이쪽이 아주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약세 침체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그쵸? 그거를 노리세요. 그 허점을 노리시라고요. 개인들이 이 생각 지금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세력은 개인들의 생각을 읽고 그거와 거꾸로 하더군요. 제 주변에 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뭐요? 이런 것 때문에 대주주 요건 이거 낮아진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연말에 매도 물량 엄청나게 나올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약할 거다. 지금도 뉴스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배당주 사라고. 원래 10월 달에 배당주 사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벌써부터 배당주 사라 그래요. 이런 거 대비해서. 일반 개인들은 지금 얼마나 또 준비를 또 하고 있겠어요. 다시 힌트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딱 3개월만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때 종목을 추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시라고 권해드릴 때 실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가장 정확한 지표는 인간 지표거든요. 돈의 흐름 중요하죠. 돈이 어디에 있고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데 그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게 개인들의 흐름이거든요. 인간 지표들. 제 주변에 인간 지표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우리 회원들이 아니라 제 주변에. 우리 회원들은 평상시에 말이 없으세요. 네.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인간 지표들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갖죠. 어떤 확신이요? 지금이다. 간다. 지금 추천하면 회원들 수익 많이 날 수 있겠구나.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지금은 지수가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수익이 옛날처럼 여기처럼 막 폭발적으로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처럼 막 하루에 막 3종목, 5종목씩 몇 억씩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 나는 게 있어요. 팔면서 현금 자꾸 만들어 드리면서 자꾸 매집해요. 왜요? 지수가 이만큼만 올라와도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거든요. 저희 방에서 우리 회원들이 매매 일지를 올려주실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이때예요. 지수가 딱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난리 나요. 9월 달에도 매매 일지 하루에 10명 이상 올려주셨거든요. 계좌로, 계좌 수익 5천만원 버신 분들, 5천만원 가는 분들이 한 달에 2천만원씩 벌고 막 그랬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익 났는지 아세요? 회원가입 타이밍이 좋아서 천만에요. 아니다. 그분들 회원가입 타이밍이 정말 좋았죠. 그분들이 언제 들어오신 분들인지 아세요? 네. 누를 때 들어온 거예요. 회원가입을 요때 하신 거예요. 언제요?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저점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왔다고요. 들어오자마자 공유종목 싹 교체하고, 교체할 거 교체하면서 뭐 했겠어? 매집했겠죠. 한 달 딱 지나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수익 나더군요.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눌렀으니까. 이것도 못 견디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집을 해야지,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지 무슨 열매를 보든 꽃을 보든 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거예요. 그 한 달이 이런 한 달일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리는 한 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눌러주는 이런 한 달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오건 간에 시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파악한 뒤에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세력이 뭐 하고 있는지 답 나와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조금만 홀딩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세력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팔고 싶고 단타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조정 오는 거 피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수익 내고 싶은 그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 계좌가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력도 요즘에 분산 투자합니다. 제 후배한테 제 주말에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야 후배니까 엠마 주식한대요. 주식하냐? 그러니까 주식한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형님 종목 좀 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다른 데 알아봐. 그랬습니다. 저는 종목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회원들 종목. 그랬어요.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 웃더라고요. 웃지 마라.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녀석도 바이오주 들고 있더군요.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 잊지 마라. 그리고 중장기보단 단기 수익이다. 알지? 알겠대요. 잘해라. 네, 그걸 끊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해드릴까요? 그 친구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립니다. 바이오 A 프로젠이라고 시작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들고 있더군요. 수익 났는데 수익 실현 못하고 반토막 났답니다. 왜 그럴까요? 무대뽀라는 거예요. 아주 느긋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율 보여드렸죠? 자,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자, 세력도 욕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세력이 되고 싶으시면 그 사람들 연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연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서점 가서 책 본다고 되겠어요? 왜요? 서점에 그 책 쓴 사람들도 자기들 부자 되려고 책 쓴 거거든요. 되겠냐고요. 진짜 세력은 말이 없는데. 서점 좀 그만 가시고 서점도. 정말로 서점에서 책 사고 싶으시면 해외 유명 투자자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들 책을 읽으시면 더 정확해요. 왜요? 죽었거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진짜 제가 잘 안 해드리는데 산 사람 책 읽지 마시고 죽은 사람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산 사람 말고 해외 쪽에서 유명하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 네, 그분들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를 연구하세요. 세력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세요. 좋은 종목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거예요. 그죠? 나쁜 것만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종목 계좌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익을 내고 잘 파셔야 됩니다. 왜요? 자, 뭐 이만큼 급락하건 이만큼 하락하건 힘들긴 힘드셨죠? 그죠? 누구든지 다 힘든 걸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마무리. 본전에 팔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라면 반드시 수익 내고 파세요. 그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기는 훈련. 자꾸 이기는 거 훈련하셔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나 할 수 있어. 저번에도 해봤잖아. 그래 수익 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꾸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이 1억일 수도 있고 10억, 뭐 100억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올 겁니다. 돈돈 하시면 돈이 도망가는 거 아시죠? 네. 돈돈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이기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올 겁니다.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기는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낼 수 없는 그 수익률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낼 수 있어요. 아셨죠? 아이고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뭐 종목들 얘기를 쭉 해드려야 되는데 네. 에피타이저를 오늘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오후에는 오전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후에는 제가 그 뭐예요? 돼지열병 테마주들 저희 방에서 매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 말고 그죠? 앞으로 많이 올라갈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죠? 그런 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쵸?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방송은 일단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원분들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튼 항상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뭐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후 방송은 2시부터 할까요? 네, 2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후에는 테마주 얘기, 종목 얘기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네, 오후에 뵐게요. 네. 자, 지금까지 진광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